북한하고도 마찬가지예요. 미국하고도 마찬가지인데요. 미국이 허락한 대로만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. 외교라고 하는 외에는 대외를 말하는 거예요. 다른 나라. 교훈은 뭡니까? 서로 주고받고 한다는 거 아니에요. 교환한다는 거예요. 우리가 주면은 우리가 받는 것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. 그리고 미국이 요구를 하더라도 타당한 건 우리가 들어주고 타당치 않은 건 노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. 옛날에요,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당선되셨는데 정주영 회장이 그 금강산 그 관광을 이제 보내는 걸 했어요. 근데 미국이 그 못 가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. 그때 김대중 대통령이 일본에 가 계셨는데 일본에서 그 연락을 받았어요. 미국이 못 가게 한다고. 그래서 특사를 한국에 보낼 테니까 그때까지 가면 안 된다고 미국에서 연락이 이제 온 거예요. 그때는 김대중 대통령이 그 특사 한국에 도착하기 전에 배를 빨리 휴전선 건너가라고. 휴전선 빨리 건너가라고 그냥 못 들은 척하고. 그래서 배 건너갔어요. 금강산에 도착했는데 그때 특사가 온 거예요. 그러니 뭐 어떡할 겁니까? 정주영 회장이요, 제가 북한에 가서 얘기 들어보니까 소를 500마리 보냈잖아요. 주로 암소, 애기 뵌 거, 새끼 뵌 암소를 주로 보냈어요. 임신한 소를. 우리는 몰랐어요. 그냥 소 500마리인 줄 알았는데 제가 북한에 가서 얘기 들어보니까 자기들도 맸는데 도착해보니까 주로 임신한 소를 보냈더라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북쪽에서 감명을 받았어요. 감명을. 정말로 민족적인 그 애정을 가지고 있구나. 그래서 그 뒤부터 정주영 회장이 하자는 거 다 해요. 그런 진정성이 통했던 거예요. 500마리인데 임신한 소가 있어가지고 800마리로 늘어난 거예요. 이런 진정성을 가지고 이제 하는 거예요. 북한하고 잘 풀어내야 남북도 좋아지지만 북미도 좋아지는 거예요. 또 노무현 대통령은요, 이라크 전쟁 났을 때 우리 보고 파병을 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? 우리 한미 동맹이니까 파병을 안 한다고 할 수는 없어요. 군사 동맹을 맺었기 때문에. 그래서 우리 군인이 피해를 안 치려고 파병 안 한다 소리도 안 하고 헌다 소리도 안 하고 계속 미국하고 대화를 했어요. 그때 미국이 조급해져가지고 나중에는 전쟁 안 하는 지역으로 파병을 해달라. 그래서 우리가 공병대가 갔습니다. 그 자이툰 부대가. 거긴 전쟁 지역이 아니에요. 가서 한 명도 안 죽었어요. 우리 군인들이. 전쟁을 안 했으니까. 그냥 덥석 우리가 파병했으면 많이 죽었을 거라고요. 그렇게 미국하고 들어줄 건 들어주고 안 들을 건 안 들어주고 협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.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. 뉴욕에서 트럼프하고 이렇게 같이 만났는데 아베하고 트럼프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만났는데 트럼프가 우리 셋은 다 동맹입니다. 이러고 싹 이렇게 너스레를 떠는 거예요. 우리는 함께하는 동맹관계를.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하고 저는 한미 동맹이고요. 아베하고 저하고는 한일 동맹은 아닙니다. 세계를 하나로 묶지 마십시오. 딱 거절을 한 거예요. 그래서 트럼프가 자기도 어쩔 건지 아무 소리 안 하고 딴 얘기로 화제를 돌리더라는 거 아니에요. 순간적으로 우리 하나의 동맹입니다 했으면 예 그렇습니다만 그때부터 하나가 되는 거예요. 그거를 균형 있게 한미가는 동맹이고 한일가는 동맹이 아닙니다. 딱 끊어버린 거예요. 윤석열 대통령이 그걸 할 줄 몰라 지금. 바로 그 옛날에 80년대 그 냉전 체제 때는요, 미국의 레이건, 일본의 나카소네, 한국의 전두환, 이 사람들이 진짜 냉전 체제 때 한미일 삼각 안보 동맹을 했어요. 그걸 비판한 글을 제가 썼다가요, 남산에 끌려가서 뇌지게 당했어요, 제가. 한 이틀 동안. 왜 그런 걸 쓰느냐고. 사실인데, 그때는 그런 얘기하면 방공법으로 잡아놓는다고 그랬어요. 우리가 중국하고도 수교도 안 돼 있고, 러시아하고도 수교가 안 돼 있으니까. 그때는 중공이라고 불렀죠, 중공. 소련, 소비에트 연방이라고 해가지고. 그때는 냉전 체제니까 그런 거 했는데,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요. 우리하고 중국하고 교역을 이렇게 많이 하고 있고, 이 러시아하고도 이렇게 교역을 하고 있는데,
우리가 중국에다가 물건을 못 팔면요, 우리 경제는 망합니다. 우리 전체 무역량 중에, 수출량 중에 30% 가까이가 중국으로 가는 거거든요. 그리고 중국의 상류층들은요, 15억 인구 중에서 한 1억 명 정도, 한 7% 정도는 상류층들은 소비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. 우리나라 인구의 배예요, 배. 소비 수준 여번 중국 가보시면 그 막 중국 북경이나 상해 같은 데 가면은요, 서울은 저리 갈아야 해요, 지금. 그 소비 시장이 그렇게 큰 소비 시장인데 우리가 제일 가까이 있는 나라가 그 장사를 거기다 가지고 어디다 해요? 우리는 중국에다가 장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. 지금까지는 이런 기계 부품 같은 걸 주로 많이 팔았는데 앞으로는 소비재를 많이 팔아야 되는 거예요. 소비재를. 우리 소비재들을 중국 사람이나 러시아 사람들이 아주 좋아하지 않습니까? 그리고 품질이 좋아요. 우리 소비재가 지금. 가전은 세계 최고고 이제 자동차도 뭐 거의 세계 최고급으로 가고 있고 의약품, 화장품, 의료 거의 세계 최고급으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. 중국 대다수의 사람들이 중국 자기 제품보다 한국 제품을 더 믿어요. 중국은 짝퉁을 너무 많이 만드니까 한국 제품을 더 많이 믿어요. 음식도 그래요. 중국 상류층들은 아이들 그 분유 같은 거 일본 거나 한국 거 꼭 사 먹어요. 이럴 정도 소비 시장이 큰 시장을 거기다 물건 팔지 어디다 팔아요? 미국한테 파는 것보다 2배가 많은데 이런 그 중국하고 실권 적권 간에 우리는 떨어질 수가 없는 이사를 갈 수가 없잖아요. 이사 갈 수 없는 사이인데 굉장히 좋은 소비 시장이 바로 제일 우리나라가 제일 유리한데 그거를 왜 괜히 중국 싫은 소리한테 싫은 소리 해가지고 손님을 뺏겨요.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고 했는데 말 2마디하고 빚을 천냥으로 받아요. 참 아두네. 말을 그렇게 할 줄 몰라. 외교 용어라는 건 애매해야 되는 겁니다. 외교관들 흔히 쓰는 말이 뭐라고 그러냐? 일본 사람들은 아리까리하게 말해요. 예? 아리까리하게. 프랑스 사람들은 이 두루뭉실하게 말해요. 두루뭉실하게. 중국 사람들은 긴가민가하게 말해요. 예? 긴가민가하게. 그게 외교관들이 쓰는 용어입니다. 그거 애매성이라고 그래요. 모호성. 앰비규어티라고 그러는데요. 외교라는 건 딱 단언하는 게 없습니다. 왜냐하면 상황이 자꾸 바뀌기 때문에. 그래서 이렇게도 해놓고 저렇게도 해놔가지고 이게 이런 상황으로 나오면 이렇게 가고 이런 상황에 가면 이렇게 가고 이렇게 할 줄 알아야 되는 게 능숙한 외교거든요. 그 말을 참 이렇게 이제 함축적으로 해야 돼요. 함축적으로. 윤석열처럼 하면은 외교 완전 망하는 겁니다. 저거는.